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7월 25일 장중에 보내드리는 단기 유망주 선불원 시간으로서요. 코스피 지수가요. 금일 2750선을요. 개파락하는 등 시장 리스크 부각에 따른 현금 확보를 위한 종목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만요. 이번 하락이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외 증시 하락 영향이죠. 금일 새벽에 마감된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3.6%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고점 대비 7.1%나 하락했죠.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엔비디아도 금일 6.8%나 빠지면서 최근 고점 대비 18% 약세.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금일 5.4%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 13.9%나 하락한 상태예요. 인공지능의 거품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해외 증시 하락, 거기에 따른 국내 증시도 약세 흐름. 특히요, 이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가 연중 고점 돌파 등 상승한 부담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죠.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자동차, 반도체, 금융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투자 심리 위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특히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이 4% 약세 보였었죠. 오늘 아침에 장전에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5조 4천억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이고 1분기보다도 89%나 좋아졌는데도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그렇죠? 그동안 지수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KB금융인데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인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기록했지만 4% 약세, 오늘도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더더욱 강한 약세 흐름이죠. 지금 이 8% 하락하면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 23%. 그렇죠? 여기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9.3%. 그리고 현대차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16%나 약세 보이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기존 주도주가 꺾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자, 또 하나는 이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거기에 따른 바이든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폐지가 우려돼요. 그래서 거기에 수혜주들이 피해를 볼까봐 크게 하락하고 있고, 또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우방국들의 피해, 무역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또 방위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겹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 대선 아직도 11월 달까지 남아 있다. 이 영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은 이유는요, 이 미국의 9월에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국채 금리를 봐도요, 이 2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4.23%로서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기의 경착륙입니다.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은 지수가 여기서 크게 빠지면서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침체가 나온다 해도
이 연착륙될 가능성이 연착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이 상반기에 크게 오른 거에 따른 자율 조정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코스피 종합지수를 볼까요? 자, 이것이 코스피인데, 자, 우리가 2750선을 강한 지지대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것이 갭으로 그것도 하락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추세적인 이탈은 가능성은 낮아도, 그렇죠? 조정은 웬만큼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금이 전혀 없는 분들은, 그렇죠? 마음이 쫓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일정 부분 현금이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요, 더 빠질까봐 현금 없는 사람은 마지막 국면에 과매도 상태에서 매도하게 되는데, 내가 현금이 일정 부분 있는 사람은 내가 싸게 살 기회를 보기 때문에 똑같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를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2750선이 하락한 이탈되면은 우리가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현금을 20-30% 정도 확보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일정 부분 나온다 해도, 그렇죠?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지금 이 하락이 종목 불안, 그러니까 종목에 의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하락이기 때문에 뭐 큰 폭의 현금 확보보다는 그냥 일정 부분만 현금을 확보하는 차원인데요. 자, 뭐 단기 매매 이수장증권TV에서 선불원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테마주라든지 섹터별로 우리가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는데, 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오늘 상당히 강한 뭐 20%대 이상, 우리가 어제 탑픽은 현대 에버다임이다 말씀드렸죠.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로봇 섹터라든지 뭐 여러 단기 매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익이 발생을 하건 손실이 나건 짧게 빠른 매매로 대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단기 매매 비중 뭐 한 20% 내외, 뭐 10에서 20% 정도는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했는데 그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은 지금 올라가서 수익이 나은 상태고 어떤 종목은 빠져서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딱 선정해서 매도하기가 애매한 게, 그죠? 지금 하방에서 어느 정도 오른 종목은 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많이 빠진 종목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죠? 종목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할 종목이, 특정한 종목이 없다라면은 내가 보유한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10에서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여준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삼성전기 2분기 실적 금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이미 어느 정도 좀 하락한 상태인데요. 한번 삼성전기의 모습을 볼까요? 자, 이것이 삼성전기죠. 지금 지수 하락에 비해서 지금 48% 1.7%나 하락하는데, 얘는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하반 경직 모여서, 그리고 또 최근에 17만원대에서 지금 16만원까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자, LG전자
올해 연중 고점 부근에서 오늘 비록 한 2%대 하락하지만 시장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하락세 약간만 멈추는데 이런 건 고점 돌파하지 않아서 또 최대 실적 전망 속에서 하방 경직으로 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느낌으로도 매도하기가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 실적 턴어라운드에다가 최근에 트럼프 수혜주로까지 묶이면서 연중 고점, 실적 턴어라운드에 따른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 기대. 그래서 올라서 수익은 낮지만은 더 갈 것 같아서 매도하기가 또 쉽지 않죠. 자, 그리고 SK 바이오팜, 바이오주들 오늘 셀트리온이 무지 강하네. 그리고 아까 말한 기존 주도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이 6월 하순경에 고점 치고 하락하는 대신 바이오주들은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얘네들은 오히려 6월 하순경에 바닥치고 상승하네. 더 갈 것 같네. 그렇죠? 그래서 또 쉽게 매도를 못하고, 그렇죠? 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밸류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재료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는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자, 카카오도 이번에 김범수 창업주가 구속이 됐는데 그날 하락하고 회복하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9월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니까는 매도하면 안 되네, 그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그죠? 그동안 옆으로 쭉 행보하는데 뭐 더 빠질 게 어딨나? 그런 관점에서 또 매도 선정이 힘들죠. 월덱스도 마찬가지고 강한 하방 경직서. 그리고 많이 빠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오늘 한 2% 가까이 뜨네요. 그리고 OLED 관련 종목인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오늘 이거 보합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또 많이 빠진 종목은 여기다가 매도하기가 또 망설여진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종목, 우리가 이소장증권TV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종목군도 좀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군 중에 뭐 다 안 갖고 있다 해도 일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 20% 내외씩 다 골고루 판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0%의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단기 매매 종목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0-40%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해도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또 크게 빠진다 해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싸게 살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유한 물량을 지킬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금을 확보를 한다면요, 그냥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한 20% 내외씩 그냥 전체적으로 물량을 축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판단하셔서 이 종목은 아닌데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종목에서 한 20%씩 비중을 축소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좀 불안해요. 우리가 2750선에서 60선 사이를 좀 강한 지지대로 봤는데 그것이 하향 이탈됐다.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다.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 20%씩 정리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그리고 단기 매매는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짧게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휴대폰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